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장이, 그죠? 이제 조금씩 변하는 흐름이 보여요. 그동안, 지주사, 홀딩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대형주들 많이 움직이죠. 오늘 같은 날은 또 네이버 급등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들고 있었던 대형주들을 뭐 고가에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는 줬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있어서 제일 악재는 많이 올랐다, 비싸다는 거, 그죠? 제일 호재는 많이 내렸다는 거. 세상에 끝없이 가는 주식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변한 건 뭐죠? 기대감이죠, 기대감. 변한 건 없다. 단지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이만큼 오르고 새 정부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3,000포인트 상징성이 있죠. 그래 약간 버벅대요. 힘겨워하죠. 그러면 3,000포인트 이상을 기대감으로만 오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제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대략 한 3,200포인트 정도 되면 PBR이 한 1, 그 정도 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죠, 말씀드렸죠. 이 2차 전지, 이런 자격이 없는 2차 전지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어서 시장이 왜곡이 많았다. 근데 최근에 지주사, 홀딩스 이런 가치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 자리들을 어느 정도 바텀 타치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3,000포인트가 부담스러운 가격이면 이제는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 좀 가벼운 종목에서 키높이를 맞추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거든요. 효성 아이텍스도 내나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뭐 삼성, 뭐 LG, 뭐 이런 식으로 대형주 성격의 저평가 종목에서 지수 영향력이 좀 작은 이런 개별 종목, 저평가 종목으로 이전해 가지 않을까,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개념. 상법 개정을, 그죠, 우리가 굳이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한 경우도 있는데, 저는 참 단순하게 생각해요. 돈을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고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떨어지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게 상법 개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은 보세요. 뭐 바이오,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 돈도 못 버는데 언젠가는 벌 거야. 그러면서 시가가 막 조단해서 놀죠.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찾아가야 된다. 상법 개정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거지 행세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야금야금 다 챙겨 먹은 그런 기업을 이제는 해초리에 들겠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돈을 버는 기업이 주가가 이미 올라갔어. 뭐 조선조 같이 이런 거는 더 이상 손대기가 좀 버거워요. 소위 선수들 차트 대응 이런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 같이 저같이 마음 편하게 주식하고 싶다. 뭐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기다리는 거 자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동안 거지 행세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가족끼리 쏙쏙 다 뽑아먹은 이런 기업들. 근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기업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어요. 부담스러운 위치. 그래 되면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낮춰서 중형주 아니면 소형주로 이전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바닥에 있으니까 빗 맞아도 본전,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지수 3,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끝없이 랠리보다는 지수에 영향을 덜 받는 중형주, 소형주에서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뭐 목표가 제가 차트 선긋고 목표가 정한다고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분위기가 좋다가도 자고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폭격했다 해서 주저앉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또 변하고. 제가 보는 관점 그래요. 차트는 항상 미래다. 어제까지의 미래, 내일을 알 수는 없다. 자고 일어나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익을 내면 무조건 분할 매도해 나가요. 또 바닥에 있는 주식이라고 하지만 그게 진정한 바닥인지 얼마나 빠질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적당히 바닥이다 싶으면 따박따박 분할 매수. 저는 철저히 그래요. 한 30몇 년 주식을 하면서 온갖 기법이다 뭐다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은 30몇 년 하고 종착역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발견한 최고의 기법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비싼 고점에 있는 주식은 안 산다. 바닥에서 산다. 남들이 외면하는 거, 아무도 안 보는 거, 그런 것들을 사서 기다린다. 그게 이제 저의 어떤 투자 원칙. 그리고 아니면 그죠? 항상 그랬어요. 이 기술이 유명한 기업을 사지 마라. 잘 나가면 뭐해? 조선주 잘 나가면 뭐해? 지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오늘 가족들. 그런 회사 정말 싫어요. 저는 무조건 배당 주는 회사. 배당 주는 회사가 그나마 양심이 있는 회사예요. 돈 잘 번다고 덤비들면 돌아오는 거는 유상증자밖에 없어. 그죠? 따박따박 돈도 벌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고, 이런 회사가 돈 벌면 배당을 더 많이 줘요. 안 주는 놈은 평생가도 안 줘요. 그 회사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죠? 뭐 몇 가지 원칙 이거는 무조건 지켜요. 안 사면 되지. 그 이런 마음. 그래서요 지금도 그래요. 주식이요 내 눈에 가장 이쁘고 화려해 보이면 그게 고점이다 이래 생각하세요. 내 눈에 완전 똥주로 보이면 매수 타이밍을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그죠? 팔아라 분할 매도해라 분할 매도. 노래를 불러도 안 파는 사람 죽어도 안 팔아요. 왜? 더 갈까봐, 더 오를까봐. 그러다가 한번 빠질 때 욱 빠지죠. 그제서 겁나가지고 어이구 지금이라도 팔까요? 어쩔까요? 어쩔까요? 팔까 물어보는 사이에 더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요 물어본다고 저도 몰라요. 실상은. 그죠? 어떻게 알아요? 원래요 고점에서 떨어질 때는 가속도가 붙어요. 추락하는 것은 고점에서 노는 종목들 빵 억울하잖아요. 고생해가지고 막 조금 하루에 4% 5% 꾸준히 모아놨는데 한 방에 10% 토해내면 억울하잖아요. 말이 좋아 5일선 뭐 지지 여부 테스트 그 상승하는 종목은 그 5일선 확인하는 순간 이미 10% 20%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름만 따박 분할 매도 해라. 그게 최고의 기법이라고. 항상 욕심을 내면 망해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가 어디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매수를 할 때는요. 절대로 한 방에 사지 마요. 그죠?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누군가는 수익권인데 누군가는 맨날 적자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못된 매매 습관. 그죠? 현금 있어. 주식 사고 싶어 안달이고 사면 무조건 오를 것 같은 생각. 안 사면 본전인데. 그죠? 배짱으로 똑같하게요. 절대 덤비 들면 안 돼요. 안 사지만 본전이다. 이런 마음. 그리고 무조건 바닥 밑에 지하 있다는 생각으로 또 거기에서 또 잘라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죠? 지금 주식을 전반적으로 이제 쭉 훑어보고 또 어떤 종목을 살만한가 또 찾아는 볼 건데요. 지금 어차피 계속 따박따박 팔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럴 때 실수를 해요. 고생해서 수익 만큼 올려놓고 한 방에 다 토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느긋해야 돼요. 앞전에도 봐요. 지나간 시간을 보세요.
작년 연말경부터 올 초까지 몇 달 동안 주식 사지 말아 했죠.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봐야 손실 볼 확률, 잃을 확률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계속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지겨워서 사고 싶어 미쳐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주식하냐고. 주식도 안 사는 게 무슨 주식이냐. 다다다다다다. 근데 그 집 나간 그 수탉들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불행해져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사는 게 맞아요. 기다려야죠. 그죠? 산이 홀홀 불타는데 내 나무는 괜찮을 거야.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장이 엉망인데 아니면 참아야 돼요. 그죠? 근데 장세도 안 봐. 장세도 안 보고 좋은지 나쁜지 뭐 아무것도 안 봐. 그냥 계좌 돈 있으면 지르는 거죠. 인생 뭐 있나? 결국은 다 거지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해서 돈을 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거. 쉽게 쉽게. 누가 뭐 종목 이야기하지만 차 타면서 쓱 보고 선 쭉쭉 꺼가지고 덤비 들고 뭐 하는 회사인데 몰라. 손절 라인만 잘 잡고 가면 괜찮아. 지금 현금이 많아요. 그죠? 사고 싶어, 주식 사고 싶어서 계속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모르는 주식은 안 사는 거예요. 저도 다 몰라요. 물어본다고 그걸 바로 어떻게 알아요? 어저께까지 이상 없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주식을 하나를 산다는 건요. 아파트 하나 사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볼 게 많아요. 저는 한 종목을 사도 되겠다 결정을 하는데 맨날 며칠이 걸려요. 최종적으로 해서 전화도 해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에 막 수십 종목이 찾아내요. 아니면 검색기 돌려가지고 조건 검색시 짜자자자자 뽑아내죠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내 돈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게 주식쟁이의 습성.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환율 움직임이나 뭐 어떤 또 7월달 되면 그죠? 트럼프 관세, 그죠? 트럼프 관세 이제 시기가 다가와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트럼프 요즘 하는 행동 보면 아이고 뭐 몰라 내 마음대로 할래 이랬다 저랬다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은 고민할 게 되게 많아요. 이러다가 환율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거 위험이 감지된다 싶으면 저는 또 똑같이 말씀드려요. 스톱. 이게 매수 스톱. 사면 안 돼. 스톱. 말씀드릴 거예요. 과연 그대로 따라 할 사람 그죠? 얼마나 있을까? 걱정스러워요. 왜? 지금은 현금 비중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현금이 없을 때야 걱정이 덜한데 지금 현금 비중이 높고 전부 주식 사고 싶어서 막 안달인데 겨우겨우 손을 묶어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죠?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일주일 한 달 견뎌낼 수 있을까? 또 우려가 돼요. 물론 저도 몰라요.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점쟁이가 그죠? 미래를 예언하는 거지. 주식쟁이는 예언이 아니고 일어나는 현상을 매일같이 보고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위험 감지돼. 조짐 이상해. 환율이 요상해. 이거 확인해야 돼. 스톱해야 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내일 어찌 될지 모레 어찌 될지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대응을 하는 능력.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봐야 돼요. 그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사두면 언젠가는 안 오를까? 그러다가 마이너스 90% 되는 거예요. 그죠? 2차 전지들 왜 그렇게 처참하게 됐어요? 실적도 없는데 언젠가는 오르겠지. 항상 주식은요. 하긴 실적도 똑같은 실적도 3년 내리 우상향하는 것보다 3년 내리 하향하는 것보다 어떤 걸 택해야 돼요? 그죠? 지금은 나쁘지만 점점 좋아지는 게 주식은 그죠? 꿈과 희망을 먹으니까
확률이 높겠죠. 3년 내리 실적을 보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그죠? 그런 걸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된 거를 사야죠. 근데 누가 좋다더라? 누가 이거 괜찮다더라?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무조건 좋은 회사. 좋은 회사가 안 보이면 안 사면 돼요. 그건 본전이죠. 지금은 환율 움직임도 그렇고 뭔가 조금 조짐은 이상해요. 그래서 너무 지금 3,000포인트 새 정부 기대감에 모두가 한호성을 저지르고 있는 이 순간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위험으로 뻥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죠?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어쨌든 뭐 매일매일 뭐 대응을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현금이 많으니까 어떤 종목을 안전한 종목을 찾아서 또 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은 또 열심히 찾아보고 시장을 보고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현금 많다고 절대 막 쇼핑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익 올린 거 잃는 거는 더 쉬워요. 그죠? 계단하고 똑같아요. 계단 올라갈 때는 힘들죠. 내려가는 거는 쉬워요. 아니구나. 관절이 아플 때 내려가는 게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